지금 뉴스를 켜면 온통 위기라는 말뿐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부동산은 얼어붙었다고 난리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역대급 위기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보너스 스테이지라는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너스 스테이지라는 말 게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적이 공격을 안 하고 아이템이 쏟아지고 점수를 마구 쓸어 담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구간입니다. 현실 경제에서도 이런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서 도망갈 때 가치 있는 것들이 헐값에 바닥을 기는 그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 스테이지의 열매는 늘 소수의 사람들만 가져갑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이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워런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모두가 팔 때 그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그 투자금은 3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버핏이 천재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공포의 순간이 보너스 스테이지라는 걸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 가까운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추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때 겁먹고 주식을 던진 사람들은 이후 3000포인트까지 치솟는 장을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반대로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우량주를 주운 사람들은 1년 만에 자산이 2배가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직후 급매로 나온 물건을 잡은 사람들은 2년 만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이게 보너스 스테이지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너스 스테이지를 놓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에 대한 고통을 이익의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주가가 30% 빠지면 멀리로는 싸다는 걸 알아도 손이 안 움직입니다. 더 빠지면 어쩌지? 이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군중 심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팔고 있으면 나만 사는 게 미친 짓처럼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유튜브에서는 대폭락 예언 영상이 조회수를 쓸어 담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 반대로 움직이려면 엄청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평소에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터진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너스 스테이지가 열려도 총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호황기에 빚까지 내서 올인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오히려 손절을 당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평소에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루하고 답답해 보여도 위기의 순간에는 그 현금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어둡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 유럽의 에너지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7년 IMF 때도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기술주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세상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는 지나갔고 시장은 회복했고 그 바닥에서 선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 패턴은 100년 넘게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제학자 카르멘 라이나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쓴 책. 그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원인은 매번 달라도 위기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과열, 붕괴, 공포, 회복 이 네 단계가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이클에서 어디쯤 있을까요? 과열은 이미 지나갔고 붕괴가 진행 중이고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회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바닥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닥 근처라는 건 여러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VIX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투매가 쏟아지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가 역사적으로 매수 적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너스 스테이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사는 겁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건 신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눠 사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량 자산에 집중하는 겁니다. 위기 때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체력이 약한 기업은 위기를 못 버티고 진짜로 망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시장 지배력이 있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가 좋고 수요가 확실한 곳만 봐야 합니다. 위기 때 옥석 가리기가 평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장기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주운 아이템은 바로 써먹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들고 갈 각오로 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장기 투자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보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너스 스테이지는 투자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 때는 인재 시장에도 보너스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리 돈을 줘도 안 오던 인재들이 불안이 되면 이직 시장에 나옵니다. 좋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핵심 인재를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이후 넷플릭스를 글로벌 공룡으로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황기에는 임대료가 떨어지고 광고비가 싸지고 경쟁자들이 줄어듭니다. 이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면 호황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창업했다는 거 아시나요? 우버도 2009년 경기 침체기에 태어났습니다. 위기가 만들어낸 틈새를 파고든 기업들이 결국 시대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자기 개발의 관점에서도 보너스 스테이지는 존재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다들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돈 벌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소비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불황이 오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시간을 불안에 잠식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 두 부류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위기는 필터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을 걸러내는 체입니다. 같은 폭풍을 맞아도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관점에서 옵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는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평소 못 사던 명품을 30%, 50% 할인된 가격에 사려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30%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도망갑니다. 똑같이 할인된 건데 백화점에서는 사고 주식시장에서는 파는 겁니다. 이 모순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투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위기가 기회인 건 아닙니다. 진짜 망하는 기업도 있고 회복 못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낙관하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하라는